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시간으로 세계 5위라고 하는데요. 국민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도파민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는데요. 요즘엔 스마트폰 중독성을 인지하고 도파민 디톡스와 도파민 단식을 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사소한 불편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스마트폰에 몰입하느라 적지 않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파민이 무엇이고 도파민이 과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의 물질의 일종으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전구체입니다. 신경 전달의 물질의 호르몬으로 이용되는 물질로 쾌락과 행복감, 몰입 및 의욕에 관련된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요. 세로토닌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의 여러가지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입니다. 전반적인 몸의 움직임이나 또한 동기부여 및 보상 행동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도파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파킨슨 증후군, 정신분열증, 중독성 질환, 우울증 등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파민이 분비되면 성취감과 보상감, 쾌락의 감정을 느끼며 인체를 흥분시켜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두뇌 활동이 증가하며 학습 속도, 정확도, 인내, 끈기, 작업 속도 등에 영향을 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업무 성과를 달성하고 좋은 음악을 들을 경우에도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포르노, 술, 담배, 약물 및 오락 등도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킨다고도 하고요. 도파민 분비량은 20세 전후에 최대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며 노년이 되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뇌의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거나 부족하면 ADHD, 조현병, 치매, 우울장애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는데요. 흑질의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특이적으로 파괴되어 운동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질환이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즉 연구 결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뇌 속에는 도파민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파민은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감정조절 부분에서 도파민이 결핍되거나 뇌가 도파민의 내성이 생기면 무엇을 해도 금방 질리고 쉽게 귀찮아지고 모든 일에 쉽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너무 저조하거나 과하면 ADHD나 조현병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는데요.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식욕부진, 수면장애, 극도의 긴장상태, 강박증, 조현병, 과대망상 등 쓸데없는 일까지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며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칫솔로 온 집안을 청소한다거나 책에 있는 글자 수를 전부 세어본다거나 자기 일을 계속 갈아서 잇몸과 이를 혹사시켜 망치는 등 각종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도파민 자체는 중독성이 없습니다. 도파민 방출을 유발하는 활동이 중독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는 있죠. 행동을 반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중독적인 행동은 습관화되고 통제하기 어려워져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셜미디어의 쇼츠와 같은 자극적이고 즐거움을 유발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상과 주변에 존재하는 건강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작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가요? 자극과 쾌락만이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치고 좌절하는 순간도 덜어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고 작고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잔잔하게 도파민을 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